부동산 간단뉴 부간뉴.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뉴입니다. 서울 집값 어디까지 오를까? 15주 연속 상승세, 이례적 흐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를 멈추고 8주 만에 보합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수도권과 서울의 상승폭이 비교적 큰 반면 지방은 여전히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서울 서초구 0.23%, 세종시 0.48% 등 주요 지역에서의 상승폭이 두드러진 점입니다. 반면 지방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2% 하락하며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약 대박의 실적까지 쑥쑥, 아테라로 반등 노리는 금호건설의 전략은? 금호건설의 신규 브랜드 아테라가 시장 안착에 성공하며 주택사업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약 5천 가구 규모의 분양 계획을 갖고 있으며 1분기 실적 개선과 청약 흥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 테크노폴리스 아테라는 평균 청약 경쟁률 10.9대 1을 기록했고 오산, 세교, 부산 등 주요 지역에도 분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선수금 조기 집행 전략을 통한 부채율 관리입니다. 실적 개선과 동시에 부채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호건설이 아테라 브랜드로 성공적인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분양 물량의 성패가 향후 실적과 신용 등급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강북, 강남 재개발 본격화, 미아, 대치에 새 아파트 900가구 들어선다. 서울 강북구 미아 11구역에 26층 규모, 총 653가구가 공급됩니다. 이는 기존 23층 제한에서 최고 26층으로 높아진 결과입니다. 해당 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91%가량의 입주율을 달성했습니다. 일부 부지는 종교시설 등으로 변경해 방치된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에도 282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 중 37가구는 임대주택입니다. 최고 층수는 16층, 57m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강북과 강남 모두에서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서울 주택 공급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만 믿다간 낭패, 대선 이후 집값, 진짜 변수는 따로 있다. 대선 이후 정권 교체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은 과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장은 정치보다 실질적인 수급 여건, 금리, 경기 흐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 공약은 대부분 공급 확대, 규제 완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중장기 과제로 단기 시장엔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특히 금리, 수급, 가계부채 등 4대 핵심 변수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며 특히 금리의 경우 기준금리 1%대 유지 시에는 시장 안정이 예상됩니다. 또한 지방 부동산 시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제한적인 회복만 가능하며 수요가 회복된다고 해도 산업 기반과 연계된 지역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정권이 바뀌면 집값이 오른다는 접근보다는 실제 경제 여건과 정책 실행력, 수급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철길 위에 떠오르는 숲속 도시, 용산, 녹지공원, 대역사 시작된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철도 상부의 녹색공원, 공중공원이 조성됩니다. 이는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용산과 한강을 잇는 새로운 보행 녹지축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는 설계 착수 계약을 체결하고 18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2027년 상반기까지 설계 완료 및 착공, 2031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입체보행 녹지도시 구현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철도 인프라 위에 복합 녹지 공간, 문화, 커뮤니티 광장 등을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기능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이 계획은 도심 단절 해소와 서울의 공간 재편에 있어서 상징적인 프로젝트로 한강 접근성을 높이고 미래형 도시 공간의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산 뷰 살리면서 규제는 완화, 공공기여 완화로 재건축 탄력받는다. 남산, 문화재 주변 높이 규제 지역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용도 상향 시 공공기여를 10%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증가 용적률 비례 방식으로 바뀌며 실질 부담이 4% 이하까지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시 확보해야 할 공원 범위도 기존 자연지반 기준에서 건축물 상부, 입체공원도 포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땅값 부담 없이도 공공기여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작용합니다. 역세권 준주거 지역은 공시지가가 낮고 역세권 반경 250m 이내인 경우 추가로 준주거 용도 상향이 가능해져 재건축, 재개발 추진이 더 쉬워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 정비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특히 중심지인 남산 인근 등에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30 세대 집 걱정 덜자, 역세권 임대와 고정금리 확대로 돌파구 찾는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한국은 78.5%로 주요국 대비 압도적으로 높아 금리 인상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2030 세대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전세, 월세 등 주거급여 대상을 기준소득 50% 이하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가 주변에는 캠퍼스 유스빌리지, 청년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역세권에도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또한 지방대학 기숙사 수용률이 수도권 대비 월등히 낮다는 점도 언급되며 지방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핵심은 2030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지원 확대, 금융 안정성 제고, 청년 맞춤형 주거 인프라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 미분양 속출, 수도권 쏠림 심화, 청약 양극화 어디까지 갈까?
다주택 규제 강화로 인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며 청약 수요가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에서는 청약 미달 및 미분양 사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 화성의 단지는 경쟁률이 75.1대 1에 달했지만 대구 동구의 단지는 0.02대 1에 그치는 등 극명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신규 분양 물량의 약 90% 이상이 지방에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수도권에 몰리는 구조적인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수익성 없는 지방 단지에 대한 청약 매력이 급감한 점이 미분양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스트레스 DSR 규제나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시장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국 현재 청약 시장은 입지 양극화, 수요 집중, 지방 리스크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강남은 100억 거래, 노도감은 하락, 서울 집값 두 얼굴의 시대. 강남, 용산 등 중심지에서는 100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4건의 초고가 거래가 발생했고 청담, 압구정 등에서는 40억 이상 폭등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노원, 도봉, 강북 등 서울 외곽 지역은 매매가 하락세를 보이며 거래 절벽 상태입니다. 특히 노도강 지역은 보합세에 머물거나 마이너스 0.01% 이하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똘똘한 한 채, 수요 집중과 다주택자 규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강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며 서울 아파트 시장의 초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극화가 뚜렷해지면서 중저가 아파트 매수세는 더욱 위축되고 있고 부동산 정책이 상위 시장에만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학교 옆이라도 규제 덜 받는다. 서울시, 높이 규제 지역, 부담 완화, 카드 꺼내. 학교나 문화재 주변의 높이 규제 지역에서 공공기여, 부담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용도 상향 시 일률적으로 용적률의 10%를 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추가로 확보한 용적률 비례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 상향이 200%에서 250%라면 추가된 50%에 대해서만 공공기여, 부담이 적용되어 사업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건축물 상부의 입체공원, 면적도 공공기여로 인정되어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도 공원 설치 비용 부담도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세권 정비 사업의 기준도 개선되어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구역에 대해 준주거 용도 상향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공시지가가 낮은 구역에 우선 적용되며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지역의 개발 촉진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속도와 사업성 모두를 높이고자 한다는 방침입니다. 목동 전 단지 재건축 시동, 4, 1 영단지까지 포함, 새 아파트 7만 가구 눈앞. 서울 목동 4단지, 2436가구, 와 10단지, 4050가구, 가 새롭게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 중 모든 단지가 재건축 수립계획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1986에서 1987년 준공된 목동 단지들은 기존 최고 15층, 6,600가구 이상이 최고 49층, 약 1만 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며 공공주택도 포함됩니다. 특히 목동 6단지는 최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첫 사례로 전반적인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정비계획은 단지별 위치에 따라 한강 접근성, 역세권 여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추진되며 일반 정비 사업보다 신속한 심의를 거쳐 진행 중입니다. 서울 서부권 주거 환경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만큼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막아도 못 막는다. 강남 선호의 집값 더 뛴다. 토허제 무색. 서울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와 용산구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지고 있으며 특히 서초구는 0.32% 상승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 수요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0.13% 상승, 3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제한된 공급으로 인한 고가 아파트 중심의 매수세 때문입니다. 한편 지방의 경우 거래 감소세가 뚜렷하고 일부는 여전히 보합 또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종, 충북, 경기 외곽 일부 지역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토지거래 허가제에도 불구하고 고가 주택 선호는 여전하며 강남권에 대한 수요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신축 중심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GTX, 전매 완화의 투자 수요 쏠림, 양주, 용인, 인천, 완판 행진, 이유는? 양주, 용인, 인천 등 수도권 외곽의 역세권 분양 단지들이 계약 시작 후 빠르게 100% 완판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성공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짧고 계약금 비율이 낮아 초기 자금 부담이 적었다는 점. GTX, 도시개발 사업 등 미래 호재가 분양 수요를 자극했다는 점. 예를 들어 양주, 제1풍경채 위너스카이, 702가구는 5일 만에 전량 계약, 인천, CTOC의 6단지, 1734가구, 역시 완판되었습니다. 용인, 송도도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특히 계약금 5%, 전매 제한 6개월 1년 수준의 조건, 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를 끌어들였다는 분석입니다. 전반적으로 비수도권이나 외곽 지역에서도 입지와 조건이 좋으면 흥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는 향후 수도권 외곽 시장 흐름에 중요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